역시 수업 시작하면 눈이 맛이 살살 가는구만. 자, 첫 번째 1 플러스 1에 대한 우극한을 생각을 해봐. 1에 대한 우극한 바로 오른쪽 거를 생각해봐. 그럼 그때 함수값은 요쯤에 있겠네. 어디에 가까워? 얘의 함수값인 1에 가까워질 거다. 1에 대한 좌극한을 생각, 1보다 조금 왼쪽을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있는데 걔는 결국은 0에 점점 가까워질 거다. 0 빼래. 그래서 1 되겠죠? 시간 남으면 몇 개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할게요. 자, 유형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만 된다.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골라봐 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겠냐. 마이너스 1을 봅니다. 좌극한 바로 왼쪽 거 1에 가까워질 거고 오른쪽 것도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존재한다. 가운데 구멍 난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근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로? 1이라는 극한값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1 주변을 봅니다. 1에서는 이 뭐 그래프 연결됐잖아. 그럼 밑도 끝도 볼 거 없이 요거는 극한값 존재. 왜? 바로 옆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자기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잖아. 어디서?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에서 그 근처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할 수 있다. 자, 2에서 봅시다. 끊어졌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거야.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생각하면 되고 우극한은 바로 옆에 또 이쪽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맞나요? 그래서 좌극한은 2에 가까워질 거고 우극한이라는 것은 3에 가까워지니까 같지 않다. 그래서 얘는 존재할 수 없다. 63번 이제 제목을 또 살짝 보면 합성함수 극한. 두 번 가면 돼요. 뭐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이 f라고 하는 것은 fx 값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f에 적용을 할 거야. 그럼 이 fx라는 거 y 값이잖아요. y 값의 변화를 다시 그대로 적용하세요. 이런 뜻인 거야. y 값의 변화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느냐 밑에서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단 말이죠.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큰 거에서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우극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서 올라간다는 느낌은 작은 거에서 점점 커지는 거니까 얘는 좌극한 형태를 생각해주면 되더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그랬어요. 그럼 1을 기준으로 우극한 오른쪽에서 점점 다가온다.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0으로 가까이 갈 건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요. 0보다는 큰 상태에서 0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fx가. 요만큼이 요런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여기 한 번 더 적용해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0에 대한 우극한만 다시 생각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0에 대한 우극한 오른쪽 맞나요?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거를 생각해 보자. 자, 요거를 잘 봐야 돼요.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더라?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뭐예요? 가우스 값은 우극한일 때 그냥 n이다. 좌극한일 땐 n 빼기 1이다. 됐나요? 뭔 소리냐? 저 x가 저렇게 있을 때 x가 n으로 간다.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네. 자, 이렇게 갈게요. 요 범위에 있으면은 일단 가우스 x는 얼마다? 무조건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가우스라는 것은 결국 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0. 얼마를 더한 것들은 뭐 무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소수 부분을 없애겠다. 그러면
n 플러스라는 것은 n에다가 0. 얼마는 더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의 가우스 값을 생각하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 그냥 n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n 빼기라는 거는 n에 대한 좌극한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0. 얼마를 해줬다라는 뜻인 거야. 소수 부분은 양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직선상에서 생각해주면은 여기 n 빼기 1이 있고 여기에 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도의 위치를 생각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n 빼기 1이라는 정수에서 어떤 소수 부분 0. 얼마를 더해준 상태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가우스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 얼마가 사라지고 n 빼기 1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 한 개 더 다시 설명한다면은 가우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x좌표 n이라고 잡고 여기를 n 빼기 1이라고 잡자. 그럼 y 값이 여기가 n 빼기 1이고 n 넣으면 n이니까 여기가 n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극한은 그냥 n 따라가면 되고 좌극한이라는 것은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n 빼기 1이다. 이렇게 이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대값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뒤집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우고 자 중요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0보다 크대. 그럼 뭐해? 절대값은 뭔데요? 0으로 가니까 0이지 뭐. 그죠? 그럼 1분의 1 빼기 얘는 뭐 0으로 갈 거니까 0. 그래서 1이겠네. 그쵸? 자, 0 마이너스래요. 그럼 뭐해? 절대값인데 그냥 0이겠지. 맞나요? 뭐 1 빼기 0이겠지. 그쵸? 그래서 1입니다. 1이 AB로 나오는데 빼래. 0이다 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있는 거를 보시면은 자 간단해요. 2 플러스니까 2 플러스 0. 얼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2까지 있죠. 그럼 4 플러스 0. 얼마겠지. 그럼 그거 가우스 값은 뭐야? 4 하면 끝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얼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서 2를 더 빼자라고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상태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빼기 0. 얼마 맞나? 그럼 빼기만 0. 얼마 뺀다는 것만 조금 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0. 얼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5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4보다 조금 뺐으니까 여기에 값이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0. 얼마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 치면 마이너스 5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유형호는 극한값의 성질인데 수렴하면 그냥 장난 그대로 그냥 치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수렴을 한대.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이 수렴을 할까 안 할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뭐 솔직히 정확하게 하려면 치환하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뭐 내가 바라면 욕심이겠지. 뭔 욕심이고 씨. 아무튼 2 곱하기 어떤 알파 값 수렴한다 쳐요. 7. 그럼 이 알파는 4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는 2라고 찾았다 이 말인 거야.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는 2로 간다 이 말인 거야. 얘가 2로 간대. 그럼 얘도 수렴해야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베타로 수렴한다 한다면 3베타 빼기 2는 4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베타 값은 2가 되겠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가자? 2로 가자. 각각 수렴하니까 수렴값 빼면 됩니다. 그래서 0이다. 유형 6. 0분의 0꼴. 자, 0분의 0 읽어보시면은 분모가 0이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극한 구애를 하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건 무조건
없어진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러면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분자는 x 빼기 1,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똑같은 거는 뭐 약분하면 된다는 뜻인 거고 마이너스 1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야. 각각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3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근호가 들어있는 쪽을 항상 유리화하면 됩니다. 분자의 유리화 또는 분모의 유리화. 그래 놓고 나서 인수분해 같은 걸 해주면은 알아서 0이 되는 것들은 사라지게끔 표현이 되어 있을 거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소는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의 n제곱분의 c란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 무한대로 갈 때. 자, 수렴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는 부호가 헷갈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t라고 쓰자.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만 가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주면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루트 x란 x의 몇 분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루트에 x의 세제곱 플러스 2x라는 게 있대. 그럼 얘 최고차항 3차의 루트 씌운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2분의 3차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번을 무조건 이용을 해서 솔직히 극한값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기 때문에 자, 기억.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야. 분모의 차수가 커요. 그럼 뭐가 되겠어? 까먹었어. 자, 무한대로 간대요. 가장 큰 차수로 나눕니다. 몇 차야 가장 큰 게? 요 중에서 각각 한 x제곱이 제일 크잖아요. x제곱 그냥 나눠요. 분자 분모에. 그럼 1 더하기 x분의 2 빼기 x제곱분의 3 분의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 1은 1이고 얘가 이 변화에 따라 0에 가까워질 거고 얘도 0으로 갈 것이고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갑니다. 전부 다 수렴했죠. 그럼 각각 적용하면 되니까 1 더하기 빵 빼기 빵 분의 빵 더하기 빵 그래서 빵 분자가 0이니까 그냥 0입니다. 분모는 1이고 눈 똑바로 뜨라 똑바로 됐어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크면 분모는 0이 아닌 게 존재하는데 분자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유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0이다. 어떨 때? 무한대로 갈 때예요. 두 번째, 무한대나 차수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의 x제곱을 나눠줍니다. 2차가 가장 큰 차수이기 때문에 그럼 3 빼기 x제곱분의 1분의 2밖에 안 남아. 가장 2차보다 작은 것들은 항상 위에 것처럼 x분의 x제곱분의 뭐 이런 게 무조건 생기거든. 그러니까 차수가 낮은 것들은 무조건 0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가장 큰 차수의 숫자만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끝낼 수 있더라.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라. 아니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잠 오는 거라고. 응? 아, 맞다.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봐야지. 그냥, 그래, 해봐. 그런갑다. 이러면 당연히 잠 오는 거야. 나도 그랬고. 집중해도 잠 올 때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좀, 너무 거시기하다, 해. 자, 무한대로 간대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1차. 얘도 몇 차? 1차. 그래서 가장 기본 원리로 쫓아가면 x만 나눕니다. 2분의 루트 안에 x가 들어갈까? 양수가 들어가니까 부호 바꾸는 거 생각 없이 그냥 넣으면 돼요. 제곱으로. 루트 안에 들어갔어. 플러스 1. 그럼 이 부분이 0에 가까워지고 나머지는 그냥 변화가 없어요. 일정하다. 그래서 수렴한다는 거죠. 2분의 루트 1 플러스 1. 그래서 1이라는 수렴값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아? 그냥 2분의 얘 개수 루트 1인데 그냥 1. 1의 개수 1. 그래서 1.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빼기 무한대. 이런 게 뭔지 알 수 있는가? 무한대라는 뜻은 뭐죠? 계속 커가는 상태, 커지고 있는 상태, 커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커지는 양이 빠르게 커질 수도 있고 천천히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런 빠르게 커진다, 큰 폭으로 커진다, 작은 폭으로 커진다 그런 거 관계없이 커지고 있으면 계속 그냥 무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마가 큰 폭으로 커지고 얘가 작은 폭으로 커진다면 결국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는 이렇게 쭉 커지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커지고 있어. 그 차이가 점점 어때요? 계속 커질 수 있겠지. 그럼 이 차이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근데 커가는 양이 일정해. 둘이 똑같아. 평행하게 커지고 있대. 그럼 이 차이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일정하겠지? 그럼 쟤가 상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또 하나는 이렇게 밋밋하게 커지고 있는데 빼야 될 게 후 커지고 있대. 밑에서 위로 빼는 거잖아. 그 차이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지? 음수로서 절대값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무한대가 될지 어떤 상수가 될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근데 플러스 무한대는 뭐예요? 커지는 거 더하기 커지는 거는 여전히 커질 거 아니야. 무조건 무한대니까 이 꼴로 유도를 하는 게 기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플러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플러스로 만들겠다. 유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x의 제곱 빼기 x 나누기 분자 분모에 얘 플러스 시킨 걸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빼기 x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x 분의 x제곱 없어지고 2x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는데 1차, 1차, 1차잖아. 그럼 개수 가지고 바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1차의 개수 루트 1 더하기 1차의 개수 루트 1 분의 1차의 개수 2 그래서 1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무한대라는 거 곱하기 0으로 가는 거래. 0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무한대분의 상수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결론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뭐 변형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꼴로 유도를 해가지고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일단 분모가 0으로 간대. 니 따위가 0으로 가서는 안 돼. 분모가 0으로 가서는 안 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뒷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x가 사라질 수 있는 인수를 가지는 식이 분자에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분의 1 곱하기 통분합니다. 분수식에 대한
연산이란 통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x 플러스 2에서 2를 뺄 거니까 x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x 약분하고 x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을 적용하면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이제 별 문제가 안 되지. 뭐가 돼?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 있다. 자, 미정계수 결정. 시험에 그냥 뭐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자, 미정계수의 결정의 가장 기본은 자, 수렴을 했어. 수렴을 했어. 근데 갑자기 분모가 0에 가까워진대. 분모가 0이면 말이 돼요? 수렴값이 존재하는데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0으로 가는 인수를 슥 약분해주고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0이 아니다라고 그랬어. 근데 분자가 0으로 간대. 아니, 분자가 0이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0이 아니래. 그럼 얘가 같이 0으로 가서 0으로 가는 인수를 약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진다면 그리고 분자가 0이 된다면 분모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0이 되는 인수를 약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한 방법을 따라 하시기변에 극한 존재함을 이용한다. 이거는 그냥 해보면 된다는 거. 앞에 기초를 쌓고 뭐 해보면 된다는 거. 1번, 2번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로 간데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야. 그렇다면 분자가 뭐 몰라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얘를 전개한 게 이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을 약분하면 x 더하기 c밖에 안 남겠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는데 극한값은 3이래요. 따라서 c 값이란 4라는 걸 알 수 있더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것이 인수분해 되기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으니 x 더하기 1, x 더하기 4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개한 걸 토대로 a는 5라는 걸 알 수 있고 b라는 것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 자, 다음 수 결정. 이것도 뭐 100%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유형일 것 같은데 아니군. 어쨌든 10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항 함수가 분자 분모에 포진되어 있는 상태고 무한대로 간대. 자, 무한대로 간다면은 분모의 차수가 크면 0,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분자 분모의 차수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형태로서 어떤 값에 수렴할 수 있다. 0이 아니다. 분자 분모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간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아까 내가 풀이한 것처럼 분자가 0으로 갈 거니까 그냥 이런 인수가 붙어 있을 거다 하고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야. 2차면 여기를 1차식으로 적어주고 3차면 2차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4차면 여기를 3차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F2의 값을 생각해보자. 자, 무한대로 가네. 분모가 몇 차야?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되겠어? 1차가 돼야 되고 1이네. 그럼 fx란 3x 플러스 어떤 상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1 넣을 때 1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F1은 1이란 뜻인 거니까 이 C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끝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2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래요. 왠지 마지막 게 좀 중요할 것 같았어. 자, 3차 함수라 그랬어.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뭔지 몰라. 얘가 2차라고 볼게요. 근데 1에 쓰는 것보다 여기에 2차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분모가 또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fx를 또 뭐라 쓸 수 있어? 두 번째 조건에서는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고 여기에 또 2차가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fx는 여기도 fx 여기도 fx니까 공통인 성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fx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다? x 더하기 1에 x 빼기 2라고 쓸 수 있고 3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 이제 1차식이 뒤에 어떤 게 붙어 있는 것이다. 되겠죠? 아직 극한값 이용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극한값을 이용해 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은 약분이 될 거니까 x 빼기 2 ax 플러스 b 이 극한값은 12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가 약분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있을 것이고 ax 플러스 b가 있는데 결과는 6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얘를 써보면 마이너스를 넣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걔가 12래. 시간계 나왔죠? 2를 넣어. 3에 2a 플러스 b는 6일에 시간계 또 나왔죠? 연립방정식 하면 a, b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겠지? 4만 넣으면 돼요.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이 문제는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극한의 대소관계 이건 뭐 쉽지. 자, 이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거 활용. 이거는 뭐 겁먹지 마시고 써보면 돼요. 이거를 이 부분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냥 그 무한대로 보내기만 하면 돼.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앞에 극한값 구한 문제로 그냥 편안한 문제로 바뀌거든. 거기서 마무리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엄청 쉽지. 자, 함수 fx가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게 무조건 성립 안 돼. 근데 1로 갈 때의 값을 생각하래. 얘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1로 그냥 보내보면 됩니다. 자, 1로 가면 1로 가봐. 2분의 8 아닙니까? 4죠 극한값이. 얘 1로 가봐. 4죠? 아, 양쪽이 4에 가까워진데 그럼 얘가 어떻겠어? 같이 4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3m 하면 끝나는 거죠. 됐지? 자, 여기는 이제 xfx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나눠요 일단. 그 다음에 x를 곱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식을 가운데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 놓고 극한값 뭔지 극한값이 뭔지 각각 찾아보시면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거 풀면 된다라는 뜻이다. 그런 식으로. 자, 이런 문제, 활용 문제 어려워하는데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쓰면 됩니다. A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를 표현하래. 표현만 해보면 돼. AP 저쪽 있을까? AP 길이는 루트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점 사이 거리 알죠?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이것까지의 거리 쓰면 됩니다. 뭐 t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될 거거든. 그럼 t 플러스 1은 뭐 t가 뭔데? 마이너스가 크니까 양수란 말이죠. 그래서 t 플러스 1 루트 2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OP 길이 써보면 돼요. 루트 5에서부터 P까지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전체 제곱밖에 안 돼요. 그럼 뭐 정리를 뭐 딱히 할 건 없고 전개해서 정리만 해보자. 이거야. 위에 것도 뭐 안 꺼내면 그냥 뭐 2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가 될 거거든. 맞죠? 그걸 빼서 무한대로 보내래. 써보면 돼요. 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대. 루트 AP 길이 2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에서 빼래. 루트 2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을 빼래. 그럼 유리화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유리화를 하면 분자는 여기에서 요걸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 2t 플러스 1밖에 안 남는다라는 뜻이고, 분모는 루트 2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에서 더하기가 되지. 루트 2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몇 차? 1차. 몇 차? 1차. 니도 1차 무한대로 가는데 싹 다 1차, 1차, 1차분의 1차. 그럼 개수분의 개수. 루트 2. 1차의 개수, 1차의 개수 분의 1차의 개수 2. 됐어요? 그래서 2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루트 2분의 1 마무리. 유리화. 4번.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숙제는 여기 끝까지 오시면 되겠네요.